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첫 번째 질문이 이건가요? 네. 저도 같이 보면서 할게요. 네. 네. CPA 시험은 대략 어떤 것인가요? 네. 이걸 뭐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성공시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다 이거 질문 미리 받은 거 아닌가요? 아, 네, 받았어요. 근데 순서는 뭐 큰 의미는 없어서 편하신 대로 네. 하면 돼요. 그 회계사가 되는 절차를 한번 쭉 얘기를 일단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좀 계시겠죠. 근데 아예 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중고생 여러분들 네. 내게 경영대학 이제 좀 가고 싶고 이제 회계사를 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 방송으로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뭐 그렇죠. 여기저기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 통해 회계사는 듣긴 들었지만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장래희망은 회계사다. 이런 친구들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쭉 한번 회계사가 되는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회계사가 되는 과정. 네. 회계사 나중에 뭐 시험 과목은 따로 이제 PPT가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일단 뭐 회계사가 되는 과정은 사실 뭐 말로 하면 간단할 수도 있고 뭐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네. 시험을 합격하면 회계사가 되는데 이제 회계사 시험은 1차, 2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험이 1차, 2차. 네. 그리고 1차 5과목, 2차 5과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총 10과목이네요. 근데 1차, 2차 겹치는 과목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꼭 5-5 이렇게는 아닙니다. 몇 과목이나 겹쳐요? 저도 PPT를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이름만 겹치는 것도 있고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고 또 뭐 1차에서 나온 회계 과목이 뭐 2차에는 쪼개지는 과목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따가 이건 자세히 설명해 네, 주실 이건- 거고 네. 그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CPA 시험 합격하면 회계사 된다. 네. 끝이군요. 네. 결국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 네. 그거죠. 그러면 네. CPA 시험이 대략 어떤지 바로 네.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뭐 화면을 띄울까요? 네, 바로 띄우는 네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거기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순서가 네. 그렇게 또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죠? 네. 바로 회계사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그럼 일단 회계사가 뭔지 알려면 회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냥 회계사라고 하면 뭐 회계 하나보다 이런데 그 회계 범위가 뭐가 되는지 네. 알면은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 회계법인, 즉 회계사가 하는 업무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회계 감사 업무, 감사, 그리고 세무 업무, 세무, 그 다음에 자문 업무. 자문. 네. 저 감사가 네. 말 그대로 그 감사인가요? 감사. 설마 그 말 하시려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그 뒤쪽에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왜 감사원 네, 감찰하는 맞습니다. 뭐 가서 감시하고 뭐 네, 이렇게 네. 잘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이런 네, 의미에서 기업들을? 네, 네. 그래서 어떤 제가- 식으로 이제 감시를 하나요? 네.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음. 감사라는 게 결국 회사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잖아요. 돈을 재무-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네. 벌고 한 그 내역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재무제표라는 게 회사가 뭐 이런 또 영업을 하면은 우리가 돈을 얼마 벌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자산 얼마가 있고 은행에 뭐 빚은 얼마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해 그거를 보여주는 게 재무제표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여주면은 어떻게 믿어 이거를? 막 꾸몄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 뭐 제가 지금 가가지고 네. 저 지금 100억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믿으실 거예요? 아니요. 안 믿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해서 가서 누군가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고 네. 맞다고 쉽게 말해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이 사람 뭐 올해 뭐 10억을 벌었고 지금 자산은 뭐 한 5억 있다고 하는데 네. 내가 이걸 확인을 다 해봤는데 맞더라. 내가 보증해 줄게. 이런 게 이제 회계 감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뭐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라나?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자 모집하거나 네. 할 때 진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주장하면 안 믿어줄 수 있으니까 회계사가 네. 이 사람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오. 사실 잘 안 믿겠죠. 특히나 그 금액이 커지고 이러면. 그러게요. 네. 그럼 굉장한 어떤 파워네요. 파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걸 확인하는 게 직업입니다. 분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분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100억 있다고 구라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너무 그런데, 네. 너무 거짓말 그런데 100억 있다고 이렇게 너무 전문 용어를 쓰셨어요.
너무 회계 전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지금 여기 친구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네, 쉽게 말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못 잡아낼 수도 있잖아요. 네. 잡아내는 게 제 일이 될 텐데 음. 못 잡아내고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가면은 네. 이게 쉽게 말해 분식회가 되는 거죠. 회계사 못 잡아내면은 네. 회계사의 책임인가요? 둘 다의 책임이죠. 일단 만든 사람도 잘못을 했잖아요. 일단 맞아요. 이 사람이 속인 거니까. 네. 근데 회계사 업무는 그걸 확인하고 쉽게 말해 도장을 찍는 거니까 그걸 못 잡으면은 회계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근데 누가 책임이 많은가는 결국은 뭐 그건 소송이 걸리면 법정에 가서 판단할 일이고. 네. 쉽게 말해 질 수 있는 거네요. 아니, 부식회계를 하면 회계사도 이제 그 잘못을 예. 해서 진짜 크면은 막 감옥 가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 네, 뭐 저축은행 사태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저축은행 사태 맞아요. 예. 그때 이제 뭐 회계사들 그러게. 중에 일부가 네. 쉽게 말해서 그냥 도장을 그냥 찍어준 이거 뭐 모르겠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뭐 친분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낙동에 말해서 돈을 받고 뇌물 그냥, 받고. 네 그냥 이렇게 찍어주고 도장을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은 이제 네. 뭐 저축은행도 문제가 터지지만 당연히 그 도장을 찍어줬던 옆에 사람들한테 보증을 해줬던 회계사도 당연히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저축은행 사태 잘 모르시는 분들 좀 설명드리면 저축은행이 있었죠. 그 은행이 사실 보유하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고 막 딴 데 투자하고 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네. 이래가지고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 있다는 식으로 회계사가 이제 보증을 해준. 네. 그래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또 예금을 하고 뭐 하다가 그 돈 떼어먹고 막 이런. 네, 맞아요. 그게 또 회계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은 그런 저축은행 사태도 없었을 수 있었던. 그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매할 수 사실 있다. 속이는 사람이 뭐 계속 마음 먹고 속이는데 그걸 다 잡아내기는 힘들 수 있잖아요. 물론 그 감시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는 중요하겠지만요. 네. 어쨌든 그래도 회계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저 감사 한 가지만 해도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정말 그런 어떤 사기, 네. 일종의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경찰과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네, 맞습니다. 회사가 건전하게 이제 네. 정직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네. 그럼 감사 이제 받고 세무는 이제 세금 관련된 거. 너무 간단하게 얘기는 하셨는데 네. 네. 세금을 일단 간단하게 계산해 주는 일도 하고 네. 그다음에 세금 신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 네, 신고도 해주고 그다음에 국세청 같은 데서 예를 들어 뭐 조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 대응을 해주는 업무도 하고 예를 들어 뭐 막아주는 업무도. 그 왜 회사에 갑자기 세무조사 들이닥치면 네, 세무조사 막 오면은 그때 난리 나잖아요. 네, 난리 나는데 일단은 네. 난리는 나고 그 뒤에 이제 그러면은 네.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와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네. 그때 그럼 회계사들을 좀 고용을 해서 좀 이렇게 막아달라. 예를 들어 논리를 내세워서 우리가 이거는 세금 신고를 잘 한 거다. 문제가 없다. 이런 업무도 하는 거죠. 그렇죠. 세금도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뭐 어떤 이제 세법에 따라 어떤 근거를 대냐에 따라 이걸 진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보통은 세금이라고 하면은 정확한데 항상 그 애매한 영역이 조금씩 있어요.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쉽게 말해서 세무서를 상대로 아니면 뭐 국세청을 상대로 논리를 뭐 세워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회계사가 세금 절감도 말 그대로 절세. 네, 그게 이것도 되게 세무본부에서 중요한. 네, 그게 세무 쪽에서 하는 일이죠. 네. 그리고 세무 그렇고 이게 세무사들이 보통은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데 네.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세무사가 하는 모든 업무를 회계사가 다 할 수 있는 거. 네, 맞나요? 맞습니다. 막강하네요. 그래도 이제 특화된 영역이 따로 있죠. 아무래도 회계사의 특화 영역은 회계 쪽이고 세무사는 아무래도 세무 쪽에 훨씬 더 좀 네네. 집중돼 있죠. 그래서 회계법인이라고 해도 세무본부에는 세무사랑 회계사랑 사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자문은 네, 아까 제가 말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재무 자문. 네, 어우. 자문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치 평가를 해준다고. 네. 예를 들어 어디서 자기네 자회사를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매각을 했는데 주관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뭘 사고 싶은데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회사를 살 때. 네, 회사를 살 때 이 회사가 얼마인지 그것도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신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성을 좀 검토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뭐 얘기도 하고요. 회계 감사는 뭔가 네. 인증해주는
뭔가 내가 보증해주는 거라고 네. 생각하면 되고요. 세무는 세금 관련된 거고 네. 나머지 뭐 회계 관련된 모든 그런 기타 등등은 여기 자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